한국에서 음악가의 꿈을 키웠지만 현실의 벽에 부딪혀 좌절했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42살의 신현우는 아내를 따라 유럽의 작은 도시로 이주했지만 그곳에서도 생계를 위해 식당 일과 청소 일을 전전해야 했습니다. 그런 그가 어느 날 광장에서 만난 것은 전쟁의 상처를 안고 온 난민 청년들이었습니다. 이들의 목소리에서 희망을 발견한 신현우는 작은 합창단을 만들게 되는데요. 하지만 주민들의 반대와 생활 고속에서 합창단은 해체 위기에 놓입니다. 그때 한 난민 아이가 건넨 작은 말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과연 이 작은 합창단은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현지 언론이 신현우를 희망의 지휘자라고 부르게 된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울림창고에서는 한국인 음악가가 유럽에서 만들어낸 감동의 실화를 여러분께 들려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을 떠날 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42살까지 음악으로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쳤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피아노 레슨비로는 월세도 감당하기 어려웠고 작곡한 곡들은 데모 파일로만 남아 컴퓨터 폴더 속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내가 유럽의 작은 도시에서 일자리 제안을 받았을 때 저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라도 새로운 기회에 도전해야 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다본 그 도시는 아름다웠습니다. 중세 건물들이 늘어선 골목과 석조 다리가 운하를 가로지르는 모습은 마치 동화 속 풍경 같았습니다. 하지만 공항을 나서며 마주한 현실은 달랐습니다. 언어도 서툴고 음악으로 생계를 이어갈 방법도 막연했습니다. 첫 한 달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내는 금방 적응했지만 저는 집에서 웅크리고만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키보드를 만지작거리며 시간을 보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다 돈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처음 구한 일은 한국 음식점에서의 설거지였습니다. 하루 8시간씩 뜨거운 물에 손을 담그며 그릇을 닦는 일이었습니다. 음악가였던 손이 거칠어져 갔지만 불평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려야 했으니까요. 한 달 뒤에는 청소 회사에서도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오피스 빌딩을 청소하고 오후에는 식당으로 가는 이중 생활이었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더 공허했습니다. 이게 제가 꿈꿔왔던 삶인가 싶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청소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광장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평소보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가까이 가보니 젊은 남자 2명과 여자 1명이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고단함이 서려 있었지만 목소리만큼은 맑고 아름다웠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중 한 청년이 서툰 현지어로 말했습니다. 저희는 전쟁을 피해온 난민입니다. 고향에서는 음악을 공부했지만 지금은 일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음악이 저희에게 희망을 주듯이 여러분께도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저와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저보다 훨씬 어려운 상황에서도 음악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노래 실력도 훌륭했습니다. 화음을 맞추는 호흡이나 감정 표현이 웬만한 전문 가수 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지휘자가 없어서인지 박자가 조금씩 어긋나고 고음 부분에서 힘이 빠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고 나서 저는 용기를 내어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래 정말 좋았습니다. 혹시 지휘자를 찾고 있다면? 그렇게 시작된 것이 제 인생의 2번째 막이었습니다. 그들은 시리아에서 온 아흐메드, 아프가니스탄 출신의 하산, 그리고
우크라이나에서 온 율리아였습니다. 모두 음대를 나왔거나 전문적으로 음악을 공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흐메드가 말했습니다. 정말 지휘를 해줄 수 있나요? 저희는 돈이 별로 없어서.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비슷한 처지예요. 돈보다는 함께 음악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첫 연습은 아흐메드의 작은 원룸에서 시작됐습니다. 공간이 좁아서 제대로 된 연습은 어려웠지만 그들의 열정만큼은 대단했습니다. 각자 다른 나라에서 왔지만 음악이라는 공통 언어로 소통하는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율리아는 소프라노와 키보드 담당이었고 아흐메드는 테너, 하산은 베이스 파트를 맡았습니다. 저는 지휘를 함께 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의 발음이나 리듬감이 달라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점차 하나의 소리로 어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저희는 다시 광장에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체계적으로 준비한 무대였습니다. 우리는 간단한 키보드를 가져와 반주를 했고 이전보다 훨씬 완성도 높은 노래를 들려주었습니다.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사람들이 더 오래 머물렀고 박수도 더 뜨거웠습니다. 어떤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저희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아름다운 노래를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그날 모인 기부금은 평소보다 3배 많았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인다는 것을 느꼈다는 점이었습니다. 저희는 정기적으로 만나기로 했습니다. 주중에는 각자 일을 하고 주말에는 연습을 한 뒤 광장에서 공연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저희 노래를 듣기 위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도 생겨났습니다. 일부 주민들이 불편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난민들이 광장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을 탐탁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경찰이 와서 허가를 받았는지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저희 각자의 생활이었습니다. 모두 생계를 위해 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연습 시간을 맞추기가 어려워졌습니다. 특히 하산은 공장에서 야간 근무를 시작하면서 참석하기 힘들어졌습니다. 그럼에도 저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음악이 주는 기쁨과 사람들의 반응이 저희를 버티게 해주었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저희 노래를 듣고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볼 때면 모든 어려움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일요일 평소보다 많은 관객이 모인 가운데 저희는 특별한 곡을 준비했습니다. 각자의 모국어로 부르는 민요를 하나의 화음으로 엮은 곡이었습니다. 시리아의 전통 선율과 아프가니스탄의 리듬,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구슬픈 멜로디가 어우러진 음악이었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광장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박수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희는 처음으로 제대로 된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각자 고향 음식을 하나씩 가져와 나누어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비록 언어는 달랐지만 마음은 하나였습니다. 현우님 고마워요. 덕분에 저희가 다시 음악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아흐메드의 말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고마워해야 할 사람은 여러분이에요. 저도 여러분을 만나서 다시 음악의 기쁨을 찾을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저희가 진짜 시련을 맞게 될 줄은 그때 몰랐습니다. 한 달 후 저희에게 첫 번째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시 당국에서 공식적인 통보를 받은 것입니다. 광장에서의 정기 공연을 중단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유는 일부 시민들의 민원 때문이었습니다. 난민들이 광장을 점거하고 있다는 것, 소음이 심하다는 것, 그리고 무허가 공연으로 질서를 어지럽힌다는 것이었습니다. 통보서를 받아든 순간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겨우 찾은 희망의 불씨가 꺼져버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아흐메드는 분노했습니다.
저희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그래요? 그냥 노래를 부른 것뿐인데. 율리아는 울먹였습니다. 저희는 어디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걸까요? 하산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냥 포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희가 여기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순간 저는 뭔가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쉽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잠깐 저희 시청에 가서 직접 이야기해봐요. 정식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다음 날 저는 시청을 찾아갔습니다. 문화 담당 공무원을 만나 저희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회의적인 반응이었지만 저희가 단순히 돈벌이를 위한 것이 아니라 문화 교류를 위한 활동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한 달 시범 기간을 주겠습니다. 그 기간 동안 민원이 들어오지 않으면 정식 허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건부 허가였지만 그래도 희망은 있었습니다. 저희는 다시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조심스러워야 했습니다. 시간도 줄이고 음량도 낮춰야 했습니다. 문제는 또 다른 곳에서 터졌습니다. 제가 다니던 한국 식당에서 해고를 당한 것입니다. 사장님은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았지만 제가 난민들과 어울린다는 소문 때문인 것 같았습니다. 현우님, 미안합니다. 손님들이 좀 그러더라고요. 다른 일 구하시면 좋겠는데. 갑자기 수입이 절반으로 줄어버렸습니다. 청소 일만으로는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아내에게 말하기도 민망했습니다. 가뜩이나 제가 음악에 매달린다고 걱정하던 아내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합창단 내부에서도 갈등이 생겼습니다. 하산이 야간 근무 때문에 연습에 자주 빠지게 되면서 파트 밸런스가 맞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새로 합류하려는 난민들도 있었는데 기존 멤버들과 의견이 맞지 않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특히 에리트레아에서 온 다니엘이라는 청년은 실력은 좋았지만 자신만의 방식을 고집했습니다. 화음보다는 솔로를 선호했고 곡 선택에도 계속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왜 항상 슬픈 곡만 해야 하나요? 좀 더 신나는 음악도 해봐요. 다니엘의 말도 일리가 있었지만 저희가 지금까지 쌓아온 스타일과는 맞지 않았습니다. 결국 연습 도중 큰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당신은 저희 마음을 모를 거예요. 저희가 얼마나 힘든지. 아흐메드의 말에 다니엘이 화를 냈습니다. 저도 난민이에요. 당신들만 힘든 게 아니라고요. 그날 연습은 중단됐습니다. 서로 감정이 상한 채로 헤어져야 했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길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과연 합창단을 계속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갈등만 계속되면 결국 해체될 수밖에 없을 텐데.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요즘 힘들어 보이는데 합창단 일 그만두면 어떨까요? 다른 일에 집중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순간 화가 났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도 저를 이해해주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신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네요. 그냥 돈만 벌면 되는 거예요? 말이 끝나자마자 후회됐습니다. 아내는 그저 걱정해서 한 말이었는데 말이에요. 미안해요. 그냥 요즘 너무 힘들어서. 아내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당신이 음악을 좋아한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너무 무리하지는 말아요. 다음 주 연습 때 분위기는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다니엘은 오지 않았고 하산도 공장 일 때문에 빠졌습니다. 결국 아흐메드와 율리아 그리고 저만 남았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아흐메드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람들을 어떻게 다시 모을까요? 그때 연습실 문이 열리며 작은 소녀가 들어왔습니다. 율리아의 8살 된 조카 소피아였습니다. 이모, 언제 다시 노래해요? 저 들으러 가고 싶어요. 소피아의 천진한 목소리에 저희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저희의 갈등이나 어려움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름다운 노래를 듣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소피아야, 이모 삼촌들이 지금 좀 바쁘거든. 율리아가 말하자 소피아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왜 바빠요? 노래 부르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순진한 질문이었지만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언제부터 노래 부르는 일을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었을까요?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저희가 처음 합창단을 만들었을 때의 순수한 마음을 다시 찾아야 했습니다. 돈이나 인정을 바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노래하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하산을 찾아갔습니다. 공장 앞에서 기다리다가 그가 나오는 것을 붙잡았습니다. 하산님, 잠깐 이야기할 시간 있으세요? 하산은 피곤해 보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 다시 시작해봐요.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서. 현우님, 저도 그러고 싶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워요. 일도 해야 하고. 시간을 줄여도 괜찮아요.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함께 해요. 하산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좋아요. 한 번만 더 해봅시다. 다니엘에게도 직접 찾아갔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너무 성급했나 봐요. 아니에요. 다니엘님의 의견도 맞아요. 저희가 좀 더 유연해져야 할 것 같아요. 정말 다시 받아줄 건가요? 저희는 모두 같은 배를 탄 사람들이에요. 일주일 후 저희는 다시 모였습니다. 이번에는 새로운 약속을 정했습니다.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고 강요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음악 자체를 즐기자고 다짐했습니다. 첫 합동 연습은 어색했지만 노래를 시작하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역시 음악은 마법 같은 힘이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언어로 이야기하다가도 노래를 부를 때만큼은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시 당국의 문화 담당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허가 기간이 거의 끝나가서 점검차 왔습니다. 긴장이 됐습니다. 아직 한 달이 다 되지 않았는데 벌써 점검을 나온 것은 좋은 신호가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지난주까지 민원이 2건 더 들어왔습니다.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저희는 실패한 것인가요? 하지만 담당자는 의외의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지하는 의견도 많이 들어왔어요. 특히 어린이들과 부모들이 좋아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는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다음 주에 시에서 주최하는 문화축제가 있습니다. 거기서 공연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공식적인 무대에서요. 저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드디어 진짜 기회가 온 것일까요? 하지만 동시에 부담도 컸습니다. 공식 무대는 광장에서의 자유로운 공연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시간이 일주일밖에 없는데. 아흐메드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해봅시다.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해온 것을 보여주면 돼요. 그렇게 저희의 첫 공식 무대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은 생각보다 짧았습니다. 공식 무대에서 부를 곡목을 정하는 것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각자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었고 제한된 연습 시간 안에 완성도를 높여야 했습니다. 클래식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민요를 해야 할까요? 율리아가 고민스럽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감동받았던 것은 저희 각자의 고향 노래를 하나로 엮은 곡이었어요. 아흐메드의 말에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만의 특별함을 보여줄 수 있는 곡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곡은 즉흥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 정확한 악보가 없었습니다. 저는 밤새워 기억을 되살려 악보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다니엘은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도와주었습니다. 제가 에리트레아 전통 선율도 추가해도 될까요? 물론이에요. 더 풍성해질 것 같아요. 연습은 힘들었지만 즐거웠습니다.
서로 다른 5개 나라의 전통 선율이 하나의 화음으로 어우러지는 모습은 정말 신기했습니다. 한국의 아리랑, 시리아의 고향 노래, 아프가니스탄의 평화를 기원하는 민요, 우크라이나의 들판을 노래한 곡, 그리고 에리트레아의 희망가가 하나로 어우러졌습니다. 문화축제 당일, 저희는 일찍 회장에 도착했습니다. 생각보다 큰 무대와 많은 관객석에 긴장이 됐습니다. 다른 참가팀들은 모두 정식 단체들이었고 화려한 의상과 완벽한 준비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저 평범한 옷을 입고 간단한 키보드 하나만 가져왔습니다. 갑자기 초라해 보이는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저희가 여기에 있어도 되는 걸까요? 하산이 불안해하며 말했습니다. 그때 소피아가 율리아의 손을 잡고 다가왔습니다. 이모 삼촌들, 오늘 노래 기대돼요. 제 친구들한테도 자랑했어요. 아이의 순수한 미소를 보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저희가 누구를 위해 노래하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드디어 저희 순서가 왔습니다. 무대에 올라서니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저희 노래를 들어본 사람들도 있었고 처음 보는 얼굴들도 많았습니다. 마이크 앞에 서서 저는 간단히 소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서로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지만 음악으로 하나가 된 합창단입니다. 오늘 저희가 부를 노래는 각자의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담은 곡입니다. 키보드 건반에 손을 올리고 첫 음을 연주했습니다. 율리아가 우크라이나어로 부드럽게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그리움과 아름다운 추억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아흐메드의 테너가 시리아 선율로 화답했습니다. 전쟁으로 떠나온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절절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산의 묵직한 베이스가 아프가니스탄의 평화를 기원하는 선율로 합류했고 다니엘의 맑은 목소리가 에리트레아의 희망가를 더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단원들 모두가 한국의 아리랑 선율로 모든 것을 하나로 엮었습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각자 다른 곳에서 온 사람들의 목소리가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지만 그 마음만큼은 똑같았습니다. 노래가 진행되면서 객석이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어떤 분은 눈물을 닦고 계셨고 어떤 분은 눈을 감고 깊이 빠져들어 계셨습니다. 클라이맥스에서 저희 5명의 목소리가 완전히 하나가 되었습니다. 언어는 달랐지만 감정은 하나였습니다. 고향에 대한 그리움, 평화에 대한 간절함, 그리고 희망에 대한 믿음이 하나의 선율로 어우러졌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터져나온 박수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습니다. 기립박수를 보내는 분들도 계셨고 눈물을 흘리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무대에서 내려와 다른 참가자들이 저희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기술적으로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시상식에서 저희는 특별상을 받았습니다. 상금은 많지 않았지만 공식적인 인정을 받은 것 같아 기뻤습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며칠 후 지역 신문에 저희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다문화 합창단, 감동의 무대로 하나 되다. 기사에는 저희 공연 사진과 함께 각 멤버들의 사연이 자세히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자는 저를 희망의 지휘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음악으로 하나로 엮어낸 한국인 지휘자 신현우는 작은 기적을 만들어냈다. 그는 단순히 음악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희망을 전해주었다. 기사가 나간 후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저희를 초청하고 싶다는 곳들이 생겨났습니다. 양로원에서 공연해달라는 요청도 있었고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다문화 교육을 위한 공연을 해달라는 제안도 있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어린이 병원에서의 공연이었습니다. 작은 병실에서 치료받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 조용히 노래를 불러주었는데 한 아이가 저희에게 편지를 주었습니다. 선생님들의 노래를 들으니까 제 마음도 따뜻해져요. 빨리 나와서 저도 선생님들처럼 노래하고 싶어요. 그 편지를 읽는 순간 저희가 왜 음악을 하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의미 있었던 것은 난민 아동들을 위한 기부 공연이었습니다. 시에서 주선해 준 것이었는데 공연 수익금 전액을 난민 아동 교육 지원에 쓰기로 했습니다. 그날 공연장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처음에 저희를 반대했던 사람들도 몇 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따가운 시선이 아니라 호기심과 기대의 눈빛이었습니다. 공연은 저희의 대표곡인 다국가 미니어 메들리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특별한 게스트가 있었습니다. 소피아를 비롯한 난민 아동들이 함께 무대에 올라 각자의 모국어로 동요를 불렀습니다. 아이들의 맑은 목소리와 저희의 화음이 어우러지는 모습에 관객들은 감동했습니다. 특히 We Are the World를 여러 언어로 부를 때는 전체 관객이 함께 따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공연이 끝난 후 모금함에는 예상보다 훨씬 많은 기부금이 모였습니다. 그 돈으로 난민 아동 상당수가 1년 동안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희는 모든 것이 꿈만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현우님, 처음에 저희에게 먼저 다가와 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아흐메드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저야말로 여러분을 만나서 제 인생의 진짜 의미를 찾을 수 있었어요. 하산이 덧붙였습니다. 저희는 각자 다른 곳에서 왔지만 이제는 진짜 가족 같아요. 율리아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음악은 정말 국경을 초월하는 언어인 것 같아요. 다니엘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새로운 꿈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몇 개월이 지난 지금 저희 합창단은 정식으로 시에 등록된 문화단체가 되었습니다. 정기 공연도 하고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청소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음악 강사로 일하면서 난민들에게 음악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비록 많은 수입은 아니지만 마음만큼은 충분히 풍요롭습니다. 가장 기쁜 것은 저희를 보고 영감을 받은 다른 난민들도 음악 활동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작은 도시에는 여러 개의 난민 문화단체가 있고 서로 협력하며 더 큰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한국의 한 방송사에서 저희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지난주에는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한국에서 온 음악 감독님이었습니다. 저희의 이야기를 듣고 직접 공연을 보러 오신 것이었습니다. 정말 감동적이에요. 한국에서도 이런 활동을 해보면 어떨까요? 그분의 제안으로 내년에는 한국에서도 다문화 합창단을 만들어 공연을 할 예정입니다. 고향에서 저희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오늘도 저희는 연습실에서 노래합니다. 처음 만났을 때와는 많은 것이 달라졌지만 변하지 않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가 음악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음악은 정말 국경도, 언어도, 종교도 뛰어넘는 마법 같은 힘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증명했다고 생각합니다. 가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저는 소피아가 했던 말을 떠올립니다. 노래 부르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그렇습니다. 사실 어려운 건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어려운 것은 마음의 벽을 허무는 것이었고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마음으로 함께 노래할 때 그 모든 벽들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어딘가에서는 저희와 같은 꿈을 꾸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작은 시작이라도 괜찮습니다. 한 사람의 목소리가 모여 합창이 되고 그 합창이 세상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도 노래합니다. 희망을 잃지 않는 모든 분들과 함께. 신현우와 난민 청년들의 이야기는 음악이 가진 놀라운 힘을 보여줍니다.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의 목소리로 화합할 수 있음을, 그리고 그 화합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줄 수 있는지를 증명했습니다. 처음에는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시작된 이민 생활이었지만 신현우는 그곳에서 진정한 자신의 소명을 발견했습니다. 음악가로서의 성공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것이 자신의 진짜 역할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처한 어려운 상황도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소통은 언어가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모두에게는 누군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작은 재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신현우의 음악적 재능이 난민 청년들에게는 새로운 삶의 의미가 되었고, 그들의 순수한 열정이 신현우에게는 다시 꿈꿀 용기를 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이야기는 편견을 뛰어넘는 아름다운 연대의 힘을 보여줍니다. 처음에는 경계하던 지역 주민들도 결국 그들의 진정성에 마음을 열었고 함께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어갔습니다. 현지 언론이 신현우를 희망의 지휘자라고 부른 이유는 단순히 음악을 잘 지휘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다시 꿈꿀 용기를 주고 서로 다른 사람들을 하나로 만드는 진정한 리더십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울렸다면 댓글로 소감을 전해주세요. 오늘도 울림 창고의 이야기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